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학교폭력 이야기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모텔에서 같은 반 학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당시 이 영상은 30여 명이 접속해서 봤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충격이고 처음엔 장난이란 말에 경찰이 학생들을 모두 돌려보냈다고 또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성범죄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건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중고 학생 사이버 성범죄 건수가 380여 건이었어요. 이건 신고로 드러난 사건만 집계한 건데요. 사이버 괴롭힘과 성희롱이 12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법 촬영으로 1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범죄는 도를 넘고 있는데도 장난인데 범죄라고요? 이런 안일한 인식이 여전해 보여서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엄중하게 이번 사건 어떻게 조치하는지 수사와 처벌, 대책 마련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안동, 청송, 영주 10도, 예천은 11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지만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양군이 오는 10일부터 50세 이상 주민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풍력발전기금 19억 5천만 원과 군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24억 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영양군에 3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 국민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와 짝수 연도로 구분해 2년마다 1회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홀수연도 출생자들이 지원 대상이고요. 개별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검진비 영수증 같은 확인 서류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읍면사무소에서 건강검진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건강관리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한파가 누그러지니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기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10도 이상 보이면서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포항시가 이번 달부터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과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연구소를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과메기 문화관은 포항의 겨울 특산품이자 별미인 과메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명소인데요. 이 과메기 문화관 내에는 과메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과메기 연구센터도 운영되고 있고요. 공인 검사 능력을 기반으로 과메기와 대게, 오징어, 돌장어, 돌문어 등을 연간 100회 이상 검사해서 수산물 안전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되는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는 지역의 영세한 수산업체에 대해서 전통식품 품질관리 시스템과 맞춤형 위생검사를 지원해서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차별화된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동해안의 주요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높은 11도, 습도는 4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도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인증은 국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평가 제도인데요.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도와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 수집과 관리의 충실성 등 5개 범주 18개의 세부 지표로 평가가 진행됐고요.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72개 국립박물관 중 139개 기관이, 경상북도에서는 독도박물관을 포함한 7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독도박물관은 독도와 울릉도를 주제로 한 전문화된 전시 개최와 이와 연계한 독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고, 울릉도 독도 관련 사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의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번 평가인증 국립박물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3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네, 어떤 상인데요? 네, 대구시가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에서 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오. 이번 이 보고대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여기서 이제 상을 받은 건데요. 네. 이번 보고대회에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이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착수를 해서 1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 개편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또 원스톱 통합 서비스와 분야별 연계 서비스 제공 같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 점, 이런 게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관련 운영 조례 개정 작업을 비롯해서 통폐합 기관의 고용 승계나 정관 변경, 또 신입 대표 선임 같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특히 공공기관 혁신, 재정 혁신, 위원회 정비 같은 이런 공공부문 혁신 추진 내용을 담은 백서 2022 혁신으로 미래로, 이걸 또 발간해서 대구발 공공혁신 우수 사례를 알리고 공공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평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상을 받은과 동시에 특별 교부세 40억 원도 확보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지난해 12월 말 이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 대통령상 수상으로 20억 원, 또 위원회 부문 이 최우수상 수상으로 6억 원, 이렇게 이 공공혁신과 시정혁신, 이 재정혁신에서 사실상 모두 전국 1등상을 수상하면서 네. 모두 66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정부보다 앞서 추진한 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서 모범이 되고, 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 2023년 대구 굴기의 원년에도 시정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안심식당 1위입니다. 네. 요즘도 있죠. 식당 앞에 이렇게 안심식당 붙이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네, 네. 대구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2년 하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서 네. 장관상을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대구시 상복이 네. 많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5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지정과 관리, 홍보 이런 4개 분야 7개 항목 실적에 대한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안심식당 700여 곳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서 총 2,500여 개 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는 그런 행정을 보이면서 이 지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네. 아울러 지정업소에는 위생 물품, 이 종이, 수저집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고요. 대구 푸드 홈페이지 게시, 또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대시민 홍보도 병행을 했어요. 네. 그 안심식당이 말 그대로
안심식당이 지정돼 있다고 하면은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믿고 가죠, 믿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덜어먹는 이 도구가 식기 이런 게 비치가 돼 있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있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준수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안심식당인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대구시 안심식당 지정업소가 지난해 말 기준 2,700곳으로 올해 추가로 600곳을 지정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수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구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외식 소비를 할 수 있는 안심 외식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이런 대구 안심식당 정보는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뭐 이 인터넷 그 앱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바일 앱, 지도 앱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가 2023년 스타트가 좋습니다. 출발이. 네. 근데 이제 또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 네. 대구에서 이렇게 외식업소 운영하는 분들, 그 자영업자들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행복 지수는 낮다. 뭐 이런 네. 조사도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주 행복지수 보고서 이런 게 이번에 나왔는데요. 예. 전국 외식업주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55.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대구가 100점 만점에 52.1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뭐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5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48.5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예. 대구가 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대구의 조사 영업별 점수를 보면 뭐 가정 내 안정감이 62.3점, 신체적 안정감이 56.8점, 관계적 만족감이 56.4점, 그리고 심리적 행복감이 53.6점, 직업적 행복이 51.6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 역시 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이런 만족감의 행복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외식 업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행복해야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그럼요.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엔 정부와 유관부처가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서 사회 안전망이나 뭐 정책적 지원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지원 이런 걸 좀 잘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령층 외식업주의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제도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3차 청문회 합의입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얘기하시는 건가요? 국정조사? 그렇습니다. 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게 이제 2차 청문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3차 청문회를 언제 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원래 1월 7일에 끝나기로 돼 있었다가 열흘 연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7일에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 청문회, 이 3차 청문회에 관심이 좀 모아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참사 유족 8명, 또 생존자 2명, 상인 2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석자들의 발언을 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이라서 네. 3차 청문회는 좀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5분의 범위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예정이다라고 국조특위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뭐 2차례 청문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여야가 좀 많이 대립을 했잖아요. 네. 또 3차 청문회를 앞두고도 한덕수 총리,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닥터카 탑승 논란 일으킨 신현영 의원 뭐 이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었는데 특히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출석시켜서 유족과 생존자들과 대峙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지만 예. 여당이 반대하면서 이상민 장관 출석은 불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일 3차 청문회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국조특위도 이제 끝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네,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도 지켜볼 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보복 조치입니다. 보복 조치 무슨 얘기예요? 네, 중국이 이 우리나라의 이게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하고 우리만 이 어떻게 보면 보복 조치를 당한 셈이 됐거든요. 네네. 이 방역 규제 국가 중에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한 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이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단기 비자가 방문이나 상업, 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에 포함된 그런 비자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누굴 만나러 간다거나 이런 이유에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기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조치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한덕수 총리 오늘 어제 발언 보게 되면은 보복소 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런 입장을 내놓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시간에 풀릴 수 있을지 결국은 음. 우리가 이제 방역을 완화해야 중국도 이 단기 비자 문제를 완화할 것 같거든요. 네. 방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또 방역 완화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방역 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러모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키워드? 네, 마지막 키워드는 달라진 결혼 풍속도입니다. 네. 뭐 워낙 결혼들 많이 안 한다 그러고 아이도 안 낳는다 그러고. 네. 그죠? 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20대 신부보다 30대 신부를 찾아보기 더 쉬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30대 지나야 결혼을 좀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 혼인 건수가 19만 3천 건. 이후 20대 신부를 봤더니 초혼을 분석해 봤더니요. 30대에 결혼한 경우가 7만 6,900건, 49.1%였어요. 네. 절반에 육박했고 그 다음이 20대 7만 1,263건, 45.5%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사실은 눈에 띄는 건데요. 30대 여성의 초혼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을 추월한 거 이게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겨울에 포항 하면 딱 떠오르는 먹거리 바로 과메기죠. KBS 포항방송국 김유경 리포터가 구룡포의 과메기 덕장을 다녀왔대요.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과메기의 본고장 구룡포는 동장군이 아주 반가운데요. 맞습니다. 과메기를 손질하는 분들의 손길도 아주 바빴습니다. 과메기는 크게 청어로 만든 과메기와 꽁치로 만든 과메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청어는 비릿한 맛이 강하지만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내는 물컹한 식감이고요. 꽁치는 과메기 입문자가 즐기기에 좀 더 쉬운 꼬들꼬들한 식감입니다. 네. 원래는 주로 청어로 만들었지만 이 청어 어획량이 줄면서 비슷한 꽁치로 대체한 것이 소비자들이 지금 손쉽게 볼 수 있는 현재의 맞아요. 과메기가 된 건데요. 예. 자세한 이야기는 구룡포의 한 과메기 덕장 대표 통해 들어보시죠. 영양으로 봐서는 뭐 더 좋을 게 따라올 게 없다라고 봐요. 소고기보다 더 좋고 진짜 과메기는 지금 어떤 진짜 음식이라고 자신하고 싶습니다. 구룡포에서 과메기를 생산하고 있는 김진희입니다. 제일 많은 때가 지금 이맘때고요. 보통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보통 3월 초까지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때 12월 달이 최고 많이 나가는 제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날씨도 엄청 지금 많이 찼고 제일 지금 많이 또 연말 끼고 하니까 1년 중 비중이 제일 많이 나가는 때입니다. 과메기 크게 보면은 청어 과메기랑 꽁치 과메기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먹는 방법은 뭐 청어나 꽁치나 다 똑같지만 이제 통마리하고 이제 폿든 반배지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통마리는 아무래도 이제 내장재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가위로 일일이 잘라서 조금 불편한 맛은 있지만 조금 번거로운 점은 있죠. 제일 처음에 보통 배우실 때는 이제 잘 마른 꼬리 부분부터 많이 이렇게 배우시고 차차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중간 몸통 그렇게 이제 찾으시는데 보통 이제 뭐 쌈이라든가 뭐 김, 물미역 이런 데서 이제 삶아서 드시면 더 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거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원물이 반입돼서 원물이 이제 꽁치랑 청어 보통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원재료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연 해동한 다음에 이제 할복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할복 거쳐서 세척 작업, 세척 지나면은 이제 널기, 건조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과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서 반으로 그죠? 네. 길이로 나누기도 하고 통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손질법에 따라서 이 편과메기와 통과메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편과메기를 배지기라고도 합니다. 음. 이 배지기는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에 포를 떠서 해풍에 말린 거고요. 통과메기는 손질하지 않은 꽁치를 한 두름씩 말린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들어보시죠. 하나하나 뭐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전부 다 이게 다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요즘은 어디든 어느 덕장 할 것 없이 다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메기야 뭐 말할 거 없죠. 꽁치 자체에 담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서 어린이 성장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 뭐 피부 미용 뭐 좋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영양으로 봐서는 뭐 더 좋을 게 따라올 게 없다라고 봐요. 소고기보다 더 좋고 진짜 과메기는 지금 어떤 진짜 음식이라고 자신하고 싶습니다. 흔히는 알려지지만 우리는 보통 뭘 잘라가 먹는다라기보다 보통 많이 찢어서 먹어요. 이게 반 이렇게 찢어서 또 2등분해서 또 이제 초고추장에 약간의 참기름을 약간 곁들여서 그렇게 먹으면 더 한맛 더 있다라고 보죠. 어제도 그렇게 또 뭐 초고추장에 살짝 참기름을 또 이렇게 곁들여서 찢어서 어제 저녁에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과메기. 과메기 하면 또 겨울. 요즘은 또 뭐 이게 계절 아닌 때도 찾으시는 분들이 또 간혹 가면서 많이 늘지만 특히나 이 추운 겨울에는 과메기만큼 더 좋은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겨울만 되면은 과메기 좀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드시고 건강한 겨울 이겨냈으면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집에다가 통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집집마다 둔 사실은 바닷가 사람들 반찬이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거실에 갖고 와서 마루에서 같이 이렇게 죽죽 찢어서 초장에 푹 찍어서 먹는 그렇게 먹는 게 시작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국에서 이걸 맛있게 먹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온 건데 네. 이게 이제 겨울 음식이니까 막 한꺼번에 좀 많이 이렇게 해다가 두고 먹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위해서도 방법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수산물이든 구입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게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네. 있고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두고두고 먹을 생각이라면요. 공기랑 냄새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랩이나 지퍼백에 포장한 뒤에 종이나 신문지에 한번 싸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메기 덕장에서 포장 작업하고 있는 직원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과메기 포장하고 있는 박창수입니다. 지금 과메기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갖고 예년보다 과메기 수요가 조금 적습니다. 2톤에서 2.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별나 있는 거에 보내는 걸 보면은 그 양을 보면은 작년에 한 30% 정도 감됐습니다. 작업하는 여건에 있어 갖고는 지금처럼 한파나 비 오는 날 그런 날이 있을 때는 조금 일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과메기가 일단은 배제 갖고 세척해 갖고 말라 갖고 완제품이 됐을 경우에
포장지에 포장을 하게 됩니다. 20마리씩 20마리가 한 드럼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오징어 같으면 20마리가 한 축이듯이 과메기도 20마리가 한 두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물질이나 안 그러면은 또 건조 과정에서 조금 비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수요가 공급에 있어 갖고 한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쁘게 예를 들어 갖고 뭐 과메기를 배달해야 된다. 그럼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날씨도 날씨지만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과메기는 애주가들이 겨울철 특산품으로 잘 먹는데 이게 술 먹을 적에 보면은 이게 과메기를 먹으면 술이 안 채요. 또 그리고 이 과메기 홍보가 제일 많이 됐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매스컴도 있지만은 포항 1사단 저 장병들이 여기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나 생각하거든요. 전역하고 가도 과메기를 쉽게 먹고 또 뭐 지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연결을 해갖고 과메기를 상당히 많이 홍보하는 것 같아요. 과메기는 일단 몸에 좋습니다. 일단 따끈따끈하게 많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김희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가장 큰 현안 그러면 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죠. 기대했던 지난 연말은 넘겼고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국회 상황이 답답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구를 좀 자주 찾으셨습니다. 지금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네. 얘기 좀 해주시죠. 특별법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또한 종전부지 개발은 우리 지역에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사업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야당 민주당 대표도 또 이 특별법 약속을 했고 또한 이게 지금 성공적인 건설과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1월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내 통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대구의 특별법 동시 처리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2022년 안에는 되겠구나 했거든요. 네네. 그런 기대감이 많으셨죠. 네네. 예산 통과가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아마 한번 좀 논의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를 또 진행했고 또 쟁점 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합의점을 도출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주 공공항 이전을 추진도 하고 있어. 저쪽 광주 쪽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함께 추진하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지난 12월 28일에서야 이게 광주 공항특별법이 국방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광주하고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속도의 차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연말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 만큼 꼭 통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새해에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의 이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 이걸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신공항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뭐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 특별법 제정과 또 통합신공항 내 민간공항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네. 또 공항 건설에 지자체의 참여 확대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대구 통합신공항을 강력하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또 건의한 것도 있고요. 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마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더 반영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환영을 하고요. 네. 또 이 기회는 누가 지지고 있는가 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지고 있는 만큼 네. 기획재정부와도 11월, 12월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의한 대로 그 취지를 잘 살려가면 뭐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여소야대 정국이라 야당 의원들 합의 얘기를 좀 전에 하셨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경북에서는 이 특별법이 빨리 처리돼야 되니까 지금 1월 임시국회도 기다려왔거든요. 네네. 이번 주 월요일에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뭐 이건 뭐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뭐 1월 임시국회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의장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네. 일방적으로 임시국회 소집됐는데 저는 또 구정이 또 이번 달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설이 이제 다음 주면 설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일정상으로 조금 물리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대구 경북의 기대 크고 광주의 요구도 있는 만큼 합의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뭐 충분히 개최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요? 네. 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잖아요. 네네. 의원님이 지금 국토교통위 소속이신데 그러면은 법안심사 소위는 언제쯤 열릴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좀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예. 뭐 합의만 이루어지면 속도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합의 만약에 네네. 1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소집이고 구정도 끼어 있고 이래가지고 1월 임시국회가 아마 소집이 안 된다면 2월 국회가 바로 또 시작되기 때문에 네. 뭐 그 안에는 무조건 뭐 정부가 법안 취지에 동의도 했고 네네. 또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상황에서 회의를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밑 작업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여야 의원들 같이 물밑 작업을 좀 해오셨는지 쟁점되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예. 뭐 물밑 작업은 지난해 홍준표 시장님도 국회에 올라오셔가 야당 의원들 우리 법안 소위 의원들 다 만났었고 예. 또 우리는 또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와 또 이렇게 당정 간의 또 협의가 어느 정도 뭐 쟁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뤄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면 특별법에 정부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관례대로 또 이렇게 회의장에서 각 조문을 갖다가 논의하다 보면 전혀 진척이 잘 되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뭐 당정 협의와 함께 공개 또는 비공개로 야당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협의를 이렇게 진행해 왔더랬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이제 각 당의 원내 지도부가 뭐 광주 공항 이전 특별법하고 우리 공공항 신공항 특별법하고 이렇게 좀 패키지를 좀 묶어서 예. 이렇게 간다면 아주 빠른 어떤 속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제일 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지원이 정부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다만 우리 대구가 바라고 또 대구가 주장하는 뭐 통합신공항의 성격이라든지 뭐 좀 안 내부 사정의 법안의 어떤 조문에 보면 조금 다른 타 당의 의원들이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래 조금 이래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국토부 장관이 뭐 우리 통합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네. 뭐 중초공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공항 건설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또 네.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뭐 그 예산 문제도 좀 많이 걸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예, 어떤 예. 방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것들도 많이들 궁금하고 합니다만 일단 뭐 열려서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지금 국토위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의원이 더 많죠? 예, 많습니다. 그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뭐 저는 뭐 또 그래도 뭐 우리 민주당 그 위원장님이 저하고 같이 또 전반기에 또 국방에 같이 있었었고 예.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어떤 그런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 소위 위원장이 부산에 뭐 지역구로 둔 의원인데 네. 부산에는 자꾸 이제 뭐 좀 2030 엑스포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그죠? 예, 그걸 자꾸 이제 그 가덕도 공항하고 이렇게 연결을 네. 하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한 발자국도 지금 가덕도는 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저희들은 좀 틀리거든요. 저희들은 네. 벌써 총 16단계다 하면 11개 단계까지 와가 있는 시점이고 네. 공공항 자체는 또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족분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는 거를 이번에 법안에 담았는 그거죠. 예. 그러고 우리 그냥 민공항은 사실 국토부에서 뭐 지금 추정 예산이 한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자꾸 걱정하는 만약에 뭐 대구 경북 신공항하고 가덕도 하고 물리면 예산이 그만큼 더 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네, 가덕도 어떤 일정이 늦어진다. 네.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하고 저거는 별개 차이 안 되고 우리는 민공항에 그뭐 가정 추정치가 한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계속 제가 이제 부산에 그 뭐 지역구를 두신 어떤 야당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크게 큰 그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어떻게 특별법 2월에 통과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물으면 네. 제가 뭐 이렇게 된다 안 곤란하시고. 된다 말씀은 좀 드릴 수 없겠지만은 네네. 그동안 이제 추진하는 상황과 좀 뭐 여건 이런 걸 보면 충분하게 2월에 통과도 가능 안 하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조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게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당연히 해야 할 네, 일이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처음 뵙습니다. 네, 그럼요. 새해 복 많이 건강하세요. 받으시고. 네. 네. 자, 올 한 해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활동 소개해 주실게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활동은 저 이제 센터는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는 않았고요. 네. 대구 지역에서 이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른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예감이 좋습니다. 네, 이름이 예감이 좋아요. 예감이 좋-
예감이 좋아. 놀라셨죠? 아, 예감이 네. 좋다는 팀의 이름이 예산 해상도를 높이자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는 공예 활동가들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예 활동의 양상도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 그래요? 변화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해상도 높이기라는 이름도 참 독특한데 네. 예, 예감이 좋아라는 이름은 또 더 좋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상도를 높인다는 게 뭘 좀 이렇게 세세하게 보자 이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죠? 좀 예. 분명하게 우리 컴퓨터 사용 같은 거 할 때 해상도 높이자, 예. 아니면 혹은 확실하게. 사진을 찍을 때 예. 해상도를 높이자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밝게 보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데 굉장히 좀 참신하다는 생각들이 좀 너무 들었고요. 좋으네요. 네. 이번에 모임은 주로 뭐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꼭 청년들이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네.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예산을 알면 뭐 정책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정책을 알아야 지역의 삶과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삶이 정치나 제도 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잘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모임 공유 활동가들은 대구의 예산에 대해서도 좀 궁금도 하니까 공부도 하고 그 더 나아가서 동네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대구의 미래는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모임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구 시민들 어느 지역이든 지자체든 내가 사는 곳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나눠져 있고 잘 모르죠. 모르죠. 맞아요. 네. 봐도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네. 말은 정말 아주 우리가 늘 듣는 얘기인데 잘 안 되고. 그죠. 또 네. 어떤 측면에서는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책은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반대로는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정보나 정확한 걸 우리가 선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도 단면적인 것을 그냥 전해서 듣기보다 수작업 하듯이 내가 본인이 알아보는 맞아요.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겁니다. 네. 파악해보고 분석해볼 때 그것이 진짜 정보가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알아야 해? 굳이 뭐 알 필요가 있는가? 네. 정치인들이 알아서 그냥 하겠지 정치를 뭐 이런 잘하면 거? 되겠지? 응. 라고 하지만 과거에 뭐 정부 중심으로만 움직였던 시대에야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질 때 정부 정책들이 잘 이제 실현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것을 알아나가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용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세입, 세출, 뭐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굉장히 어려운데 무엇보다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 예산의 특징, 예산을 가지고 지방 정부나 어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예산 용어 말씀하셨는데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해서 한 6주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선명하게 보는 해상도 높이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모임 하는 현장 오리엔테이션 하는 곳을 담아왔습니다. 네, 저희 예감이 좋아해 와주셔서 반갑고요. 저희 모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모임 제목은 이걸로 정했거든요. 예산 해상도 높이기. 오늘 약간 워밍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산서 보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대구시 예산이거든요. 균이 뭘까요? 유정님 혹시 아시나요? 균? 이게 예산서인데 이것만 따라 공개되겠어요.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예감이 좋아해서 같이 모임하고 있는 조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일단 예산서를 보면서 시민분들이 털면서 예산이 낭비된 곳이 있나 없나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체크를 좀 하면서 공부도 하고 좋은 예산 또는 안 좋게 쓰인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또 모임을 하게 된 두 번째 목표는 제 모임에 오신 분들도 예산서가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이 어려운 예산서를 보면서 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제 모임이 끝나고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 목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뭐 시민단체 활동가분도 계시고 또 일반 시민분도 계시고 뭐 대학생분도 계시고 근데 주로 청년들이긴 하지만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OT를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한 5주, 6주 정도 이제 예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대구시 예산도 살펴보고 또 팀을 꾸려서 이제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예산을 또 이제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시즌 1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는 안 하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밌고 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예산 감시 활동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시민단체에서 좀 많이 하고 그러기는 맞아. 또 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공익 활동으로 이 예산을 본다 네. 하는 그게 참 괜찮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좀 새로운 흐름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이제 뭐 그 예산 감시 운동이나 전통적으로 하고 있고 있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이제 감시와 견제 이런 역할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식들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어떤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 뭐 캠페인을 하거나 이슈 파이팅을 하거나 바로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 전에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해 보는 것들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진 그룹들이 모였고 예. 앞서 이제 다양한 층들이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어떤 단체 활동가라든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임을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불특정한 다수들이 자발적으로 그 주제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모이는 이런 방식을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 혹은 네트워크 방식의 활동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게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모였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활동들의 양상도 사실 좀 변화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비슷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빡 모여가지고 뭘 막 해요. 네. 그렇게 그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더 어떤 그 힘을 많이 모을 수 있을 듯한데 그 씨앗 활동 이런 것도 자주 소개해 주시는데 아까 네트워크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씨앗 활동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 저희가 보통 씨앗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한 명인데 나중에 이제 성과 공유회나 마무리할 때 보면 여러분이 오죠. 계세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아는 사람 혹은 나와 이제 공동체 교류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좀 변화되는 흐름은 그 주제 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훨씬 조금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확산성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뭔가 분명한 결과를 내는 데까지는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분명한 좀 변화의 흐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예산 해상도 높이기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 얘기 좀 더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예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를 하기도 했고 관련된 일도 하기도 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더 잘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만나고 그런 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많이 증액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액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잃는 독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구 내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산서를 쉽게 보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국민의 세금이라던가 우리의 세금이 실제 대구 행정이나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었고 좀 쉽게 보고 싶었어요. 대구 지역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 좀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대구시 도시 브랜드 변경이라던가 대구 행복페이 예산, 치맥 페스티벌 예산 등 대구 지역의 특정된 이슈를 볼 때 좀 예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좀 또 접근을 하고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전자책이나 이렇게 간편한 책을 발간하고 싶고요. 또 이후에 이 예산 공부 기수가 쌓여서 공부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등 좀 어떤 업적이나 이런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해상도 높이기 이런 어떤 공익 활동의 한 주제? 주제를 네.
이분들이 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서 오시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거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공하지는 않고 관심 가지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본인들이 스스로 정해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 예산 해상 등록 이런 쪽은 또 잘 안 하는 부분이었어요? 잘 안 하죠.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뭐 다양하긴 합니다. 뭐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쪽이죠. 뭐 장애 맞아요. 이슈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저희도 좀 특이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사실 뭐 각 지자체에서 어디 할 거 없이 특히 대구도 그렇지만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의 정책 활동은 그런 반면에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익 활동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건 너무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뭐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뭐 예산 학교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대구시 예산을 알리기도 하고 서로 공부도 하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활동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답공공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성당로 성당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 성당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앞산터널로입니다. 상인동 방향으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법물터널 1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법물터널 100m 지난 지점이니까요. 일대 지나신다면 가장자리 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입니다.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구미 부근 170.7km 지점에서 남구미 부근 169km 지점 3, 4차로에서 비탈면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은 금호분기점부터 성서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수성나들목에서 동대구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영천시가 대표 관광지인 한이마을 유의기념관을 1월부터 전면 무료 개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본초 역사, 한의학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한방 힐링 공간도 있어서 2019년 개관하고 방문객들이 꾸준히 가는 곳이죠. 지자체들의 지역 홍보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발길이 머물면 좋겠어요. 1월 1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